우리가 이번에 시리즈로는 상담의 작업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상담의 작업 단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지점은 내담자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내담자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고 또 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이 상담의 이 작업 단계에서는 변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룹니다. 그것이 행동 패턴이든지 행동이든지 사고든지 감정이든지 관계든지 비효과적인 패턴을 다룹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루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대안행동을 찾게 됩니다. 대안행동을 찾았으면 그 대안행동을 훈련과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업 단계에서 이 변화를 추구할 때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변화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두 번째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세 번째는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나 기법과 또 방법들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적 변화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세요. 인지라, 이게 쉽잖아요. 인지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다, 사고의 변화다. 즉 사고와 이 생각적 측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인지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인지적 변화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내담자가 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한다는 게 뭘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라, 인식의 전환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았던 그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인식의 변화다, 생각의 변화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A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했다면 A라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A라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고는 내담자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담자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방식에 의해서 내담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전환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곧 인지주의 상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중에서도 제2의 심리학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잖아요. 이 행동주의 큰 행동 안에 이 제2의 심리학이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학습 심리학입니다. 배우고 익혔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또 인지치료 상담, 인지주의 상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생각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정서와 행동이 결정된다, 이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인지주의 상담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주자. 생각을 변화시켜주면
뭔가 사물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인식하는 그 인식의 변화를 시켜주면 그의 정서가 일어나고,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주의 상담에서 추구하는 것이 사고의 변화라. 사고가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감정이 변화되고 비로소 행동이 변화된다, 이런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의해 드렸지만 한 400여 가지 심리 상담 이론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인 심리 상담 이론들이 한 15가지 정도 이론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고 중심의 심리 상담 이론이 있고, 감정 중심의 정서 중심의 심리 상담 이론이 있고, 행동 중심의 심리 상담 이론, 또 하나 있습니다. 관계와 체제 중심의 심리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심리 상담 이론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인지주의 상담에서는 정서와 행동 중심보다는 오히려 사고의 중심을 보자, 생각의 중심을 변화시키자, 이쪽입니다. 특히 이 앨리스라는 학자가요, 이 인지 쪽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이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이건 REBT라고 하죠. 이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 하나가, 그 사람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다.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못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바꿔주자, 합리적 인식으로 바꿔주자, 바른 인식으로 바꿔주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인 신념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이 알버트 앨리스가 말하는 비합리적 신념에 5가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이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언어들입니다. 언어.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당위적인 언어다. 주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꼭, 언제나, 반드시, 항상, 죽어도, 영원히, 이런 단어들이 이 비합리적 신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 앨리스가 말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5가지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자기 파괴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에 박힌 신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반사회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현실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모순적인 신념입니다. 이 앨리스는, 알버트 앨리스는 이 5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것은 이 5가지 있는데, 먼저 자기 파괴적 신념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뉴로시스, 신경증 환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신경증에 속하는 것이 불안장애와 또는 기분장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념이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을. 즉,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기본적인 목적과 삶의 동력 생산을 파괴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나는 늘 이래. 나는 언제나 실패할 거야. 나는 또 한들 다시 또 실패할 거야. 우리가 상담해보면 우리 내담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의 일반화의 개념. 오늘 내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내가 실패했는데, 지난번에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언제나 실패할 거야. 또 내일도 실패, 사고의 일반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동력을 방해하는 지대한 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고 감정의 증폭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기 혼자 이 집에서 숨게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 상담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 상담 사례는 모두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상담하러 온 내담자들 가운데서 어떤 내담자는 자기 파괴적인 신념을 이래서 이 감정이 소용돌이 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이 외로움에 살아가는 그런 내담자도 제가 만났습니다. 판에 박힌 신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고의 경직성입니다. 늘 그대로만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욕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의 비합리적 신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신념입니다. 이 반사의 성격장애 중에 하나죠. 이 반사회적인,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것은 자아의 기능이 현실성이잖아요. 현실에서 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 현실에 맞게 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자아의 기능이 약해지면 반사회적인 신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반사회적 신념이 뭐냐면 자신이 속한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 전체를 파괴시킨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고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회성 신념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현실적인 신념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의 사고나 그의 생각이 현실성이 굉장히 저하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기술하지 못하는 것이 비현실적 신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순적 신념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삶에 대한 잘못된 전제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이런 비합리적 신념들이, 엘리스가 말하는 이런 비합리적 5가지 신념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고 틀에 의해서 이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되고, 감정이 영향을 받으니까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되고,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삶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합리적 신념, 그 앨리스가 말하는 비합리적 신념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앨리스의 이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에서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심리상담 이론입니다.